나는 가치가 없는 인간이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싹수가 노란 놈아, 네가 커서 뭐가 될래? 네 놈이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놈아. 가까운 사람들,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자매들, 친척들이 이러한 안 좋은 말을 무심코 내뱉었을 때, 분노하면서 내뱉었을 때 어리면 어릴수록 그러한 안 좋은 말들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각인이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정서는 너무나 공허해하고 있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에서 상담학을 가르쳤던, 내적 치유를 가르쳤던 크리스티 킴 교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번째 강의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이 두 번째 강의에서 이 잘못된 가치관은 나는 가치가 없는 인간이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라나면서 정말 안 좋은 말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들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일수록 뭔가 주변에서 들은 말들이 안타깝게도 우리가 어릴수록 그게 마음에 이게 각인이 됩니다. 근데 특히 누구한테 들은 말들이 아주 강하게 각인이 될까요? 모르는 사람한테 들은 말일까요?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 부모님이나 식구들, 친척들일까요? 그렇죠, 후자입니다. 가까운 사람들,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자매들, 친척들이 이러한 안 좋은 말을 무심코 내뱉었을 때, 아니면 분노하면서 내뱉었을 때 우리는 어리면 어릴수록 그러한 안 좋은 말들이 그냥 마음에 새겨집니다. 각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세월은 지나서 우리가 나이를 먹지만 마음속에는 그 각인된 안 좋은 말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을 지배해버립니다. 그 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우리 자신에 대한 그 가치와 정체성입니다. 나는 아무 쓸모에도 없는 인간이다. 주변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화내면서, 아니면 어머니가 화내면서, 이 싹수가 노란 놈아, 네가 커서 뭐가 될래? 아니면 심지어 어떤 아버지는 진짜 자기 아들에게 네 놈이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놈아,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신 아버지나 어머니,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특히 어렸을 때 우리에게 내뱉은 말은요, 정말 칼처럼 꽂힙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러한 권위자에게 들은 말이, 문제는 이게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말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믿으면서 사니까, 참 새로 표현하자면 제대로 날개짓을 못하는, 그러니까 날지를 못하는 새처럼 이 인생을 정말 고개를 푹 숙이고 바닥만 보고 열등감에 눌려서 사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첫 강의를 들으셨다면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나는 뭐 잘하는 것도 없어. 나는 말도 잘 못해. 근데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그냥 교수로서 계속 강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가 제 스스로 생각해도 놀랍습니다. 근데 이런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냐? 먼저 첫 단계가 첫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안 좋은 말, 그런 말을 한 사람들, 부모님들 뭐 하자고요? 꼭 용서해야 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입술로라도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저도 여러 나라 다녀봤지만 참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불과 몇십 년 만에 정말 세계적인 그런 경제적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우리가 너무나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입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그러한 대한민국인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마음과 정서는 너무나 공허해하고 있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고 쓸모없는 인간으로 여기는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회는 예전부터 이 체면 문화예요. 체면 문화. 그걸 영어로는 saving face culture이라고 부릅니다. saving face culture. 그러니까 체면 문화다 보니까 내면보다는 뭐가 더 중요시 여겨지게 됩니까? 이 외모, 거칠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문 보면서 막 젊은 우리 아가씨들이, 여자들이 뭐 명품 가방, 알바 일하면서 그 명품 가방을 사고 정말 제대로 벌지도 못하면서 뭐 비싼 차를 끌고 다니고, 이 거칠해. 자기의 수입과 생활 수준에 전혀 맞지 않는 이러한 거칠애로 치장하고자 하는 특히 젊은이들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에 자신감이 없고 당당함이 없을수록,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것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이 거칠애가 심해집니다.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그 소유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체가 명품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우선 몇 가지 이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왜 비쌉니까? 다이아몬드가 왜 비쌉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예요? 희귀성입니다. 희귀성. 만약에 길바닥에 다이아몬드가 널려 있으면 다이아몬드가 비쌀까요? 당연히 아니죠.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는 그 희귀성 때문에 비싼 겁니다. 네, 여러분은 얼마나 희귀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인류 역사상 없었고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독특한 유일한 존재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하면서 진화론이 밀립니다. 진화론이 이런 데서 반박을 제대로 못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없고 그냥 우리가 그냥 진화된 존재라면 왜 우리가 이렇게 다 다를 수 있습니까? 목소리도 다르고 눈의 홍채도 다르고 당연히 지문도 다르고,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머리칼로 범인을 잡습니다. 다 색깔이 비슷한 것 같은데 천만에요. 그 머리칼 한 가닥으로도 범인을 잡습니다. 비슷하게 보이는 머리칼이지만 이 세상에 유일한 그 독특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소중합니다. 간혹가다 이렇게 신문 보다 보면, 뉴스 보다 보면 정말 어이없는 그러한 기사들을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우표 한 장, 오래된 우표인데 그게 뭐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잖아요. 전 세계에서 한 장밖에 없는 오래된 우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게 경매에 들어가는데 그게요 몇 억을 합니다. 요만한 엄지 손톱만한 우표 오래된 게 몇 억을 합니다. 희귀하기 때문에 그 손톱만한 우표가 몇 억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아주 독특한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평가할 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가방끈, 뭐 어느 대학 나왔다, 뭐 학위가 뭐다, 이런 것으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한국은 특히 그런 것이 좀 심하다 보니까 스카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뭐 스카이 뭐 이런 드라마도 나왔습니다. 나머지 대학은 마치 대학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러한 대학에 들어가야만 뭔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어깨를 필 수 있고 뭔가 자기 자신을 소중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한 명문대에서도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 하버드, 예일 이런 대학에서도 그 세계적인 명문대 젊은이들이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제발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너무나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방송 혼자 어디서 보시면서 좀 따라해 주세요. 이 말로 내뱉는 게, 이 말로 하는 게 굉장한 이게 힘이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한번 해주세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떠한 대학, 뭐 가방끈, 외모, 뭐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돈, 여러분이 어떠한 자가용을 끌고 다니는 거,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핸드백, 뭐 아니면 벨트, 신발 등등등 이러한 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한다면 여러분은 뭐 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속고 있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런가 하면 어쩌면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는 그러한 명품, 그러한 비싼 것들을 지니고 있으면서 자기가 뭔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내려다보는, 깔보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또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속고 있는 겁니다. 그까지 물건이 뭐라고 그것 갖고 여러분 자신을 우월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그까지 물건들이 뭐라고 여러분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체가 귀합니다. 이 세상에 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방송 중에 하나가 이러한 탤런트 쇼 이런 거를 보여주는 그러한 영상을 보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뭐 이런 방송들에 참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America Got Talent, AGT 이런 방송에서 몇 년 전에 시각장애인이었고 남자애였는데 아버지는 한국분, 어머니는 미국분. 근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고, 근데 그것만 해도 사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엄마가 이런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본인도 힘들고. 근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이 아이는 자폐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엄마는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러다가 불과 이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유년기 아주 어렸을 때 무슨 음악이 나오는데 이 시각장애니까 눈은 뜨고 있지만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엄마들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 아빠도 포함되지만 특히 어린 자녀들을 관찰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아이가 좋아하는지를 이렇게 관찰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이 아이가 보지는 못하지만 눈이 휘둥그레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엄마가 깨달았다는 거야. 와우, 내 아들이 뭔가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 아들에게 음악을 좀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시각장애인이니까 악보도 못 봅니다. 근데 놀라운 재능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 번 들으면 그거를 피아노에 연주하는 것입니다. 한 번 뭘 들으면 연주하는 거예요. 불과 한 3년 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AGT, America Got Talent 그 재능 쇼에 바로 이 남자애가 그 당시엔 한 20대인데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탤런트 쇼에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만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옵니다. 왜? 미국의 그 재능 쇼 무대가 세계적으로 제일 크니까. 근데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누가 1등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아이가 1등 했습니다. 이름은 코디 리. 기가 막힙니다. 보지도 못하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피아노 반주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금을 1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13억입니다. 와우! 그 후로 거기서 1등을 하면서 여러 곳에 다니면서 콘서트를 하고 자기 개인 유튜브 채널도 만들고, 그야말로 그 시각장애인 그 자폐아 아들이 온 식구를 다 먹여 살릴 정도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어떠한 재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첫 강의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3살 때부터 안 계시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저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근데 부모님을 용서하고 용서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나고 제 삶에 변화되면서 저는 저의 재능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놀랍지 않습니까? 거의 언어 장애아 같은 저가 저의 재능이 발견된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또 저의 재능 중에 하나는 외국 분들이 강의를 할 때 제가 또 통역을 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와가지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느 통역 대학원 나왔냐고. 저는 어느 통역 대학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 심리학을 공부했고 대학원에서는 신학 그리고 상담학을 공부했습니다. 통역은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통역을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디 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각장애인, 자폐아. 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지를 우리는 솔직히 100%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말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여러분 자신 난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잘하는 게 뭔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발견하냐고요? 특히 이 부모님들이 이런 걸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는 재능을 어떻게 발견하냐고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걸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걸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들을 주십시오. 제발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상 앞에 앉혀놓고 공부만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 여러분 중에 어떤 자녀는 공부 잘하는 재능을 받은 아이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재능으로 타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국 문화는 이게 모든 사람을 무슨 옛날에 그냥 조선시대 과거에 급제시키듯이 그러면서 인생 출세를 여기듯이 그냥 공부 그걸 강조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AI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즉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창의력, 이러한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그런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잘해도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실 재능이 한 가지 이상인 경우도 있죠.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너무나 특별합니다. 그리고 제발 여러분 비교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이런데 난 이래. 저 사람은 또 저런데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아니에요. 비교하지 마세요. 왜냐고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독특한 사람입니다. 비교한다는 것은 뭔가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비교하는 건 뭔가요? 속는 것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그 비교당하는 안 좋은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말이 저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요? 저로 인하여 막 낙심하게 할까요? 인생에 살다 보면은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항상 격려하거나 응원하는 사람이 있기보다는 인생의 현실은 우리를 짓밟고 뭔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저에게 안 좋은 말을 했을 때 저는 뭐합니까? 그냥 털어버립니다. 털어버립니다. 내 자신을 그 사람의 말처럼 누구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존재니까. 그리고 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재능 어쩌면 나보다 더 뛰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That's okay. 괜찮아요. 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최선을 하는 것이고 저는 저의 최선을 하는 것이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여러분 자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 걸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그걸 믿게 되면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두리번거리면서 비교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피곤한 건지 아십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지네들 인생 살기도 바빠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신경 안 써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잘못된 사고방식 중에 어떤 사고방식이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누구도 나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러한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신념, 여러분 혹시 갖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면 좋겠어,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줘야 돼, 혹시 여러분 마음 깊은데 혹시 그러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누구도 나를 무시하면 안 돼, 혹시 이런 마음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있으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사람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이 그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게 하려고 여러분은 사람들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삶을 펼쳐가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할 거를 제대로 못하면서 뭐 하냐고요? 다른 사람 비위에 맞추느라고 바빠요. 우리 아버지는요, 밖에 사람들한테 나가서는 너무너무 잘하세요. 밥 사주고 친절하게 말하고, 근데 정작 우리 집에서 식구들한테는 굉장히 냉정하세요. 이런 얘기를 들은 적들이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 그런 아버지 아니면 그런 어머니,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분들은 뭔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의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식구들한테는 제대로 베풀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는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아, 내가 다 쏠게, 내가 돈 낼게. 주변 식구들은 그냥 허리를 쫄라매면서 아끼고 생활하는데,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주고, 그래야 막 박수 쳐주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속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혈액형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취향이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기를 바라십니까?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고,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결국 주변 사람들의 노예로, 주변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일들을 하면서 여러분의 일은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안타깝고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정작 여러분에게 중요한 식구들은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없다. 그게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나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하신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사회는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공허하고 막 상처투성이다 보니까 정말 사소한 일로 막 시비를 걸고 사소한 일로 자기를 무시했다고 하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눈만 마주쳐도 어떤 사람은 왜 째려보냐고 그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지금 삐뚤어져 있어요. 아픔으로, 왜곡으로, 이 잘못된 생각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행복하거나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존재고, 주변 사람들의, 여러분이 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면 되냐고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안 좋아해도 괜찮습니다. 자유로운 삶,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셨는데, 진리신 주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걸 여러분이 더 맛보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